안녕하십니까. 송국근의 혼소리 매주 1월 보내드리는 정가 뒷담화 6월 8일 인사드립니다. 지난 6.3 대통령 선거에서 왜 유권자들의 49%는 이재명을 뽑았을까요? 이재명을 선택을 했을까요? 도저히 이해가 안 가신다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제 주변에서도 지금도 결과를 받아들이지 못하겠다. 자, 그래서 일부에서는 다시 부정선거, 부정개표 이야기 또 나오고 있는데 사전투표와 관련해서 제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자, 그렇지만 일단 그 부분은 논외로 치고 그 5개의 재판을 받고 있고 8개 사건의 11개 혐의 그리고 재판만 5건 그 중에서도 이 한 건은 대법원에서 선거법 관련해서는 유죄 취지의 그 최종 확정 판결까지 받은 겁니다. 사실상 형량만 서울고법에 파기환송돼서 서울고법에서 결정을 하는 것이지 유죄라는 것이 확정이 됐고 사실상 피선거권이 없다는 그 일보 직전 최종 단계 일보 직전까지 간 피고인 후보를 왜 선택을 했을까? 그리고 그 선택한 결과가 지금 지난주 화요일 날 선거가 있었는데 지난주 한 5일 동안 그 여파가 계속 몰아치고 있습니다. 제일 처음에 한 행동이 집권하자마자 제일 처음에 하는 행동이 대법관 수 30명 늘리는 거, 법사위 소위에 딱 올려놓는 거, 여차하면 처리를 하려고 대법원 확정 판결, 최종 확정 판결도 앞두고 있고 여러 가지 이 범죄 리스크들이 계속 대법원에 재판이 아직 한 4개가 더 올라와야 되죠. 자,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대법원 장악을 위해서 첫날에 그러니까 취임식 한 그날에 민주당을 내세워서 법사위 정청래를 내세워서 방탄을 위한 설치를 장치들을 설치하기 시작을 했고 그 다음 날은 특검법 3개 내란 특검, 김건희 특검, 최상병 특검법 3개를 통과 본회의에 그대로 통과시켜서 이제 거부권 행사 안 한다. 이거 공언을 했기 때문에 이게 곧 발효가 되면은 대대적인 숙청이 시작이 됩니다. 자, 이런 것들이 현실화되고 있는 상황인데 왜 유권자들은 그런 위험이 있는 걸 알면서도 선택을 했을까? 이재명을 선택을 했을까? 물론 뭐 묻지마 이재명 쪽에는 묻지마 지지층들이 있죠. 개딸로 불리는 그 사람들이 중심이 됐는데 중도라고 표현되는 사람들은 그러면 왜 이재명에게 표를 찍었을까? 그 해답이 저도 이게 해답이라고 보는데 한국갤럽의 조사에 나와 있습니다. 한국갤럽이 이 선거가 끝난 6월 3일 날 끝나고 나서 6월 4일, 5일 투표를 실제로 한 1,003명에게 전화조사를 했는데 이재명에게 투표한 이유가 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420명이 이재명에게 투표를 했다고 응답을 했고 투표한 이유를 물으니 첫 번째가 계엄심판 내란 종식, 계엄심판 내란 종식을 위해서 이것이 27%입니다. 가장 많습니다. 압도적입니다. 그 다음에 이재명에게 직무 행정 능력이 있다. 뭐 이것은 극성 지지층이 이야기했겠죠. 17%. 경제 기대, 뭐 경제 정책 15% 이런 건데 압도적인 것은 이 계엄 심판 내란 종식 이 프레임이 딱 그대로 먹혀든 거죠. 이재명이 처음부터 이 프레임을 쳤습니다. 아직 내란 혐의 단계인데 윤석열 전 대통령을 비롯해서 관련자들이 내란 그리고 내란 수계 내란 주요 종사자 뭐 이렇게 혐의 단계를 가지고 내란 수계라는 표현을 쓰고 내란을 종식해야 된다. 그래서 그 윤석열 전 대통령을 내란 종식 프레임으로 끌어내리고 내란 종식으로 지금 이 선거를 치렀고 그리고 내란 종식을 가지고 정치 보복을 하려는 그 의도를 둘째 날부터 지금 드러냈죠. 자, 근데 어쨌든 이 계엄 심판 내란 종식이 먹혔습니다. 그리고 이 다른 것들 보면 뭐 정권교체 7%, 정권교체를 위해서 7%, 국민의힘이 싫어서 뭐 5%, 민주당을 지지해서 뭐 이재명 찍었다 7%, 이거 다 합치면은 한 절반 정도가 어쨌든 윤석열 그 정부에서 이 선포된 계엄령 그리고 그 이후에 이것을 내란 프레임으로 엮은 그 프레임 정치에 의해서 이재명을 찍었다는 응답이 가장 많습니다. 그리고 그러면은 이재명에게 투표하지 않은 이유를 물었습니다. 이재명에게 투표한 이유는 이 계엄
심판, 내란 종식 이 프레임이 가장 큰데 투표하지 않은 분들은 어떤 생각에서 투표하지 않았을까? 가장 큰 이재명에게 투표하지 않은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여기서 가장 압도적인 것이 사법 리스크, 범죄 혐의자다. 범죄 혐의자다. 30%가 그렇게 그 사법 리스크, 범죄 혐의자 5개의 재판을 받고 있는 사람, 그것을 찍지 않았다는 것이고, 신뢰 부족, 거짓말, 진실하지 않다. 이게 18%. 도덕성 부족, 사리사욕, 이게 14%. 과거 은행들 논란, 과거 진영 형수에게 뭐 욕설하고 뭐 이런 것들 강제 입원시키려고 하고, 그 다음에 이 후보가 싫어서 3%, 가정사, 가족비리 3%, 이번에 뭐 장남, 이동호, 이준석이 문제를 제기했던 그 혐오 댓글 같은 것들, 이런 것도 전부 다 투표하지 않은 이유에 들어갔는데, 자, 이것이 다 합하면 이제 51%, 50.6%인가 그렇죠. 이재명을 찍지 않은, 그쪽에 찍지 않은 쪽의 이재명에 대한 혐오감은 엄청납니다. 엄청납니다. 그런데 이재명을 찍은 사람들은 그 계엄이나 내란 종식 이 프레임에 의해서 찍은 사람들이 있고, 또는 아예 그 이재명의 극성 지지층들이 합쳐서 이재명을 찍은 사람이 조금 더 많았던 것이죠. 자, 찍지 않은 이유, 이것이 그 범죄 혐의, 신뢰 부족, 거짓말, 사리사욕, 과거 은행, 이런 것들입니다. 그러면 이런 인식이 가시지를 않고 이재명의 임기 동안 계속 같이 있겠죠. 이재명의 임기 동안 계속 이 51%의 유권자는 이재명의 도덕성이나 이 어떤 저질 발언들, 또 범죄 그 혐의들, 이런 것들 때문에 상당히 그 이재명에 대한 혐오감을 거두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이재명이 지금 집권을 했고 지금 업무를 시작을 했는데, 업무 첫날, 둘째 날 마치 국정과제 1호가 자기 방어, 이재명 방탄이 국정과제 1호인 것처럼 보이고 정치보복이 국정과제 2호인 것처럼 보이는 이런 상황인데, 지금 또 하나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바로 이재명의 변호사들이 이 국정을 접수를 하는, 국정의 핵심 분야를 접수를 하는, 특히 사법 분야를 완전히 장악을 하는 그런 상황이 버젓이 지금 초반전에 임기 시작한 지 며칠 되지 않았는데 벌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이 근데 이 장악을 하려는 목적이 뭐냐? 이 장악이 바로 국정과제 1호처럼 보이는 이재명 방탄을 위해서 다 장악을 하려는 겁니다. 오늘 이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이제 3명이 검토된다는 이야기가 나왔죠. 저번에 그 퇴임한 문형배, 이미선 그 후임자인데 이게 대통령 몫입니다. 그래서 이재명이 저번에 한독수 대행이 지명을 했던 2사람을 지명을 철회를 해버리고 이제 2사람을 이재명이 갖다 꽂는데 그 중에 한 명이 놀라운 인물이 들어가 있습니다. 놀라운 인물. 이재명의 변호사입니다. 자기 변호사를 이 헌법재판관으로 꼽겠다는 겁니다. 정말 어처구니가 없는 이야기인데, 이성엽 변호사입니다. 야구선수하고 이름이 똑같죠. 이성엽 변호사인데, 판사 출신이고, 2017년부터 법무법인 LKB 대표 변호사를 지냈는데, LKB 여기는 좌파 변호사들이 많이 가 있죠. 이성엽이 뭐를 했던 사람이냐 하면은 이재명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지금 유죄취지 파기환송 돼가지고 이것만 확정이 되면은 바로 대통령직에서도 떨어져 나와야 되는 그 혐의를 변호를 했고, 또 위정교사 사건도 변호를 했습니다. 위정교사 사건도 변호를 했고,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이런 것들도 다 변호를, 그러니까는 이재명과 관련된 모든 범죄 혐의를 변호를 한 인물이 이성엽인데, 그 사람을 헌법재판관으로 지금 지명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걸 추진하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헌법재판관으로 이성엽을 임명하면은 이해 충돌이 아니냐 이런 지금 지적이 나오죠. 그런데 대통령실 이재명 그 비서들은 뭐라고 했냐면은 어떤 것이 이해 충돌인지 잘 이해가 안 간다. 자, 이거 말장난을 합니다. 어떤 것이 이해 충돌인지 이해가 안 간다. 대통령 사건을 맡은 분들은 공직에 나가면 안 된다는 취지인 건지 어떤 부분에 충돌이 된다는 것인지 이해를 못 하겠다. 완전히 국민을 무시하는 발언입니다. 이게 이재명 재판 중단을 위해서 이 헌법 84조를 그 불소추 특권 안에 재판도 중단된다 이렇게 어거지를 쓰고 있죠. 이게 나중에 헌재로 가야 됩니다. 헌재에서 결론을 내려야 됩니다. 헌법재판소니까는 헌법 조항은 헌재에서 정리를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지금 피고인이 대통령이 되면은 재판을 중단한다. 형사소송법 이것도 다음 주 이번에 돌아오는 11일 날 이것을 또 처리를 할 예정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것도 나중에 이 위헌 법률 심판 청구가 되면은 이것도 헌재로 가야 됩니다. 다 이제 헌재에서 최종적으로 이재명의 운명을 가를 그런 가능성이 높은데 그 헌재에 자기를 변호를 한 3건의 재판을 변호를 한 변호사를 헌법재판관으로 꼽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이해 충돌이 아니면은 뭐가 이해 충돌이 되는 거죠. 대통령실이라는 곳에서 완전히 국민을 우롱하는 그런 반응을 보이고 있고, 그래 여론 같은 건 신경 안 쓰고 무조건 이재명 방탄으로 밀어붙이겠다는 이야기죠. 이것뿐이 아닙니다. 지금 민정수석실을 완전히 이재명 변호사들이 장악을 했습니다. 지금 접수를 완전히 했습니다. 민정수석실이면은 우리 대한민국의 법 체계를 직접적으로 사실상 거기서 거의 통제를 합니다. 법원, 검찰, 전부 다 국세청 이런 그 권력기관 전부 다 통제를 할 수 있는 그 기관을 이재명의 변호사들이 다 지금 접수를 하고 있습니다. 이태영 변호사 이름 많이 들었었죠. 쌍방울 대북 상금 의혹 그때 변호를 했는데 대북 송금 의혹 같은 것에 변호를 했는데 그때 이태영은 바로 변호사비 대납 의혹이 있는 이재명의 변호사죠. 쌍방울의 사회이사로 들어가서 변호사비를 대신 받았다. 그런 의혹이 있는데 나중에 결국은 그 무혐의가 났지만은 여전히 가시지 않은 그 의혹의 당사자가 민정비서관을 맡는다. 이재명 변호사. 그리고 또 법률비서관은 조상호가 내정됐다. 조상호 아마 이름 들었을 겁니다. TV에 과거에 좌파 패널로 나왔다가 그때 천안함 그 함장에 대해서 모독적인 발언을 해서 방송 같은 것이 다 중단됐죠. 자, 그 조상호가 법률비서관에 내정됐다. 대장동 사건 변호사입니다. 대장동 사건 변호사. 지난번에는 검천 서울 검천 국회의원 경선에서 낙마를 했고 지금 그런 사람을 이재명이 대장동 변호사 조상호를 법률비서관. 본인 변호사들을 이렇게 대통령실에 비서관급으로 1급입니다. 1급 자리를 막 지금 나눠주고 있는 겁니다. 법무비서관 이장영은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변호사였고, 공직기강 비서관 전치영은 공직선거법 사건 변호사였다. 자, 이게 과연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자기 변호했던 사람들을 그대로 1급 자리에 그냥 갖다 앉히고 있는 겁니다. 그 중요한 자리, 법률비서관, 민정비서관 이런 자리에. 뭔가 또 하나가 떠올려지는 게 있죠. 바로 총선 때 이재명이 공천을 막 줬죠. 이재명 변호사들 공천을 막 줘서 지금도 이재명의 호위무사로 행세를 하고 있는데, 이건태, 경기 부천병, 김동아, 서울 소대문갑, 박균택, 광주 강산갑, 양부남, 강주 서구을, 김기표, 경기 부천을, 이 사람들, 모두 아주 편한 지역에, 광주나 경기 지역에, 편한 지역에 21대 총선에서 전부 다 민주당 후보가 됐던 이 지역에 그대로 배치를 나눠주다시피 5명을 대장동 변호사를 다 국회의원으로 앉혔습니다. 아주 편한 곳에 가기만 하면 당선되는 곳에. 그래서 그때 나온 이야기들이 있죠. 이 변호사들 과연 변호사비 제대로 줬을까? 수임료 줬을까? 변호사비 수임료 대신 금배지 다 나눠준 것 아닌가?
그런 지적들이 나왔죠. 이번에 그것보다 더 큰 규모로 그것도 국정을 운영하는 핵심 요직에 또는 헌법재판소에까지 본인 방탄을 했던, 아니면 방탄을 위해서 이렇게 이 인사권을 마구 휘두르는, 인사권이 이게 국정농단이죠. 이게 나중에 어떤 뭐 대가성이 있는 걸로 혹시라도 밝혀진다면은 이것은 위법입니다. 국정농단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사법농단도 되는 것이고, 이게 인사를 포함한 국정을 사유화하는 그런 조짐이 지금 취임한 지 며칠 됐다고 벌써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재명이 이런 식으로 본인의 이 죄를 다 방탄하기 위해서 이렇게 인사권도 사유화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하고 그 입법권도 사유화하고 계속 이렇게 밀어붙이면은 본인 재판이 진행되지 않는데 성공을 한다고 하더라도 민심이 가만히 있지 않을 걸로 저는 보입니다. 첫날부터 무지막지한 이 폭주를 하고 있기 때문에 민심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다. 그 민심은 조금 전에 소개해드린 갤럽 조사 결과 이재명을 찍지 않은 51%의 민심입니다. 왜 찍지 않았느냐? 사법 리스크, 범죄 혐의 때문에 30%, 신뢰 부족, 거짓말, 진실하지 않기 때문에 18%, 도덕성 부족, 사대 사욕 때문에 14%, 과거 언행 논란 때문에 6%, 후보가 싫어서 3%, 가정사 가족 비리 3%. 자, 이 민심들이 이 폭발을 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이재명이 폭주를 하면 할수록 그 시기는 더 빨라질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가 뒷담화였습니다.